역이자 또 팔당 수계에 대한 발전 전략에 대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도시계획실과 또 GH 모두 이 동북권에 대한 발전 계획과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함께 검토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히 어제는 경기도의 각 그 관련 부서들과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더 좋은 경기 동부를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 회의를 주재해 주신 실장님의 소회는 어떠신가요? 그동안 경기도가 경인축과 경부축을 중심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략 한 35년 동안 800만 명의 인구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모든 행정력, 그다음에 재정력을 투입하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 그리고 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도 지원하고 환경도 지원한다 보니 동북권역, 북부권역, 서부권역은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어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소외도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규제 일변도로 하다 보니 그 성장판을 저해하고 그러다 보니 기형적인 모습으로 도시를 만들어 버린 행정의 이런 말을 표현하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재앙이 아니었는가 이런 그 마음 아픈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개정을 해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정부도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경기도에서 동부와 북부 또 일정 부분 서부도 배제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더 그 관심이 필요한데요. 어제 말씀 나누고 이야기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동부 같은 경우는 규제 중심으로 도시를 관리하다 보니까 이 난개발이라는 큰 문제에 봉착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시 인프라의 부족의 문제, 그리고 주택가, 공장, 창고가 혼재되어 있는 문제, 영세 업체들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에 산업이 없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됐고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아마 저희가 나가야 될 정책 방향은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공공도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온 얘기를 좀 정리해보면 그 세 가지입니다. 동북권에 있는 개발에 대한 높은 수요에 반해 이 규제에 의해서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 난개발이 오히려 진행이 됐고 이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현재의 규제를 재설계하게 된다고 하면은 집가 상승 등의 여러 가지 외부 효과, 문제들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이익이 그냥 사유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 집가 상승으로 한 편익을 공유화, 공공에서 가져가자라는 것.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앞으로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서울의 남부 그리고 경기도의 남부를 개발했듯이 이 동부와 북부 그리고 서부가 체계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몇 가지 우리한테는 큰 과제들이 있습니다. 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수변 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난 도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이 팔당 호남, 남한강, 북한강 그리고 글로 들어오는 지류에 대해서 경화청 같은 경우에는 약 양안에서 1km를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구역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수변구역도를 자세히 보면은 기존에 있던 마을 또 어떤 지역에 의한 필요성, 뭐 연접 등등에 인해서 이렇게 일괄적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는 이 수변 구역을 체계적인 도시계획, 도시 개발을 할 때 포함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서 이 경안천 주변으로 좀 체계적인 공공에서 주도하는 도시계획과 개발을 하기 위해 이 수변 구역을 포함시키고 싶어도 또 오히려 그 하천변으로 공원이라든지 자연과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제한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수변 구역이 그 수변으로부터 500m로 균질하게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비정형적으로 주민 민원이 작았던 곳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점잖았던 분들은 오히려 수변 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에 대한 노력도 아마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렇게 진행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는
이제는 우리 사회도 선진국이 되었고 하니까 모형도 제대로 갖추고 또 개발과 보존을 구분해서 또 보존할 것도 그냥 막연하게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하는 보존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 수용을 하고 개발을 하고 보존 지역은 공원이나 보존지로 수변 용도 지역이라든가 수변 공원이라든가 별도로 정해서 공공의 부담으로 보존의 기능을 해내는 것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번 구역 내에 하수 시설, 그러니까 하수도가 연결되면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수번 구역 내에는 하수도를 연결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했습니다. 환경부서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주택실, 도시를 계획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좀 더 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저는 분명한 것은 그게 더 합리적이고 우리의 미래 지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의 역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산업단지에 대한 면적 제한입니다. 제가 지역구에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공공에서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들고 그쪽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이전된 공장 부지는 주택 등 다른 지금 현재에 맞는 기능에 맞게 재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성장관리 방안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해도 자연보전 권역, 그러니까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자연보전 권역 내 6만 제곱미터라는, 6만 제곱미터의 산업단지는 사실은 큰 공장 한 4-5개 들어가면 꽉 차는 규모입니다. 광주의 수많은 공장들, 그리고 현재 이 주거와 공장이 혼합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도 좀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산업단지 면적 제한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네, 지난번에 존경하는 임창희 의원님하고 또 존경하는 이택수 의원님께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개정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건의문을 제출한 바와 같습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산업단지 면적 상한은 6만 제곱미터인데 이거를 30만 제곱미터로 늘리고, 또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규모도 50만 제곱미터가 상한인데 상한을 폐지하고 저희 공공이 책임 있게 개발과 보존을 병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는 마치 6만 제곱미터로 제한하는 것은 비유한다면 갑각류, 새우라든가 이런 것에 짙은 질의 그 허물로 제한을 해서 그 생물을 괴롭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그 새우 같은 경우에 그 허물을 벗지 못하면 또 뱀도 그렇고 그 생물은 죽고 만다고 합니다. 이 6만 평방미터라는 것은 너무나 작아서 성장하는 이 사회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허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벗고 더 확대해주고, 또 성장하는 기술도 다르기 때문에 환경 기술도 진화됐고 성장과 보존을 병행해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은 광주와 같은 팔도항 수계의 여러 규제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공장들이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공장, 일정 기준을 제외한 공장들은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은 문서의 서류상의 문제고 실제로 많은 공장에서는 환경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규제라는 이름 뒤에 숨어가지고 진정으로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행동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팔당 수계 동북권의 공공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은 저희가 꼭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면적 제한입니다. 광주에 이제 경강선이 들어오면서 특히 경기 광주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사업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또 수도권 정비법상 자연보전 권역에서는 50만 제곱미터 이하라는 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광주역을 중심으로 한 경안천을 따라서 약 한 500만 제곱미터의 부지가 있고, 예전에도 신도시로도 검토했던 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0만 제곱미터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1차 사업은 GH에서 함께 진행을 했었고, 2차 사업은 5년 전에 구역에 대한 구역에 대한 개발 제한을 해놓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단계별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규제에 인한 단계 사업은 아니겠죠. 그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바라보고 또 그 도시에 들어갈 내용으로 판단한 그 시간, 단계 개별은 있지만 이 규제에 인한 개발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면적 제한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전술한 바와 같이 이것도 오래된 허물과 같은 것이라서 성장 그 규모를 충분히 키워줘야 보존과 개발을 감당할 수 있고 그것이 건전한 도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경기 동부권은 향후 수도권의 그 성장의 아마 중심이 될 겁니다. 그 중심이 될 수 있는 동부권이 지금과 같은 규제 중심의 관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성장 산업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주축으로서의 동부권에 대한 발전 계획과 전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